네, 안녕하세요. 류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차입니다. 네, 오늘은 신 리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네, 사람들이 신 리스트가 뭔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신 리스트를 안 쓰고 시나리오를 바로 대본을 바로 쓰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신 리스트가 뭐지? 신 리스트가 어떻게 쓰는 거지? 많이 궁금해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신리스트가 사실 생략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저랑 류가 작가님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우리가 트리트먼트 이후에 대본으로 넘어가기 전에 정말 반드시 해야만 하는 작업으로 신리스트가 있다. 그 중요성을 좀 더 확실하게 이제 듣는 분들한테 짚어주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신리스트를 따로 한 회를 할애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럼 신 리스트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를 나눴던 트리트먼트의 다음 단계잖아요. 네네. 네, 트리트먼트와 대본 사이의 단계인데 만약에 신리스트를 안 쓰고 바로 대본을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급할 때는 이제 심리스트를 안 짜고 그냥 트리트먼트 쪼개서 대본을 쓰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로 밸런스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트리트먼트는 어쩔 수 없이 줄 끓이기 때문에 음, 그니까 어떤 드라마를 드라마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뭐 35페이지 씬이 한 50개, 60개, 뭐 70개 이렇게 되는데 그것들이 일정한 그래도 회별로 일정한 그 어떤 구성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트리트먼트는 아무래도 그 줄 끓이다 보니까 그 구성이 균일하지가 않죠. 분량상 이제 내가 어떤 뭐 대사라든가 주인공의 감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서 좀 두껍게 써놓은 트리트먼트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그냥 빠르게 지나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 분량이 적고 빠르게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대본으로 표현했을 때 그렇지 않고 그 부분들이 오히려 대본에 좀 드러나야 될 수도 있는데 트리트먼트를 우리가 곧이곧대로 트리트먼트 상태에서 그걸 대본으로 옮기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분배들이 조금 잘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밸런스가 깨지는 부분들이 일단 생기는 것 같아요. 트리트먼트는 이제 시퀀스 단위로 나뉘어져 있는데 보통 시퀀스는 또 그 각 시퀀스마다 목적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또 씬으로 다시 분할하는 과정에서 어 물론 트리트먼트에 그 씬에 관한 장면들이 있다 하더라도 각자 그 씬의 목적이 뭔지를 한 번 더 명확하게 생각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목적이 잘 드러나지 않을 때 제가 그 목적에 맞게 그 씬을 제대로 좀 뭔가 다시 써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쩔 때는 그 순서가 바뀔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우리가 그 전에 얘기했던 블록화, 그러니까 하나하나 장면을 나눠가지고 블록화해서 마치 레고를 조립하듯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씬리스트를 꼭 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지금 유가 작가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종합을 해보면은 굉장히 숙련된 작가의 경우 뭐 앞뒤 문제라든지 뭐 제가 말한 밸런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경험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트리트먼트 단계에서 대본을 써도 무방할 것 같아요. 하지만은 사실 저를 포함해서 그렇지 않은 작가들은 이것들을 한 번 더 정리해 줄 필요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리트먼트를 대본으로, 그러니까 장면으로 바꿀 때 우리가 그거에 대한 최종적인 계획, 어떤 설계도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놓고 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사실은 신리스트가 저는 그런 면에서 신리스트를 굉장히 필수적으로 작업을 하긴 해요. 저는 신리스트가 대본을 쓰는 것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사실 음, 어떻게 음, 이렇게 시간 분배로 봤을 때 신리스트를 대본보다 좀 더 오래 붙들고 있다. 뭐 막 며칠이다라고 표현한다면은 뭐 신리스트랑 열을 붙잡고 있으면은 오히려 대본이 일주일 만에 나오는 초고 음, 기준으로 이렇게 신리스트를 사실 우리가 확실하게 잡고 장소, 시간대, 무슨 얘기가 들어간다, 중요한 대사, 이 장면이 어떤 전체적인 대본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메모해서
뭐 쭉 뽑으면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A4용지 기준으로 뭐, 뭐 적게는 6장, 많게는 15장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대본을 쓸 때는 사실 어떤 나머지 빈 대사들을 채우고 동선들을 설정해주고 그냥 어떤 대본이라는 형식으로 내가 짜놓은 이야기를 옮기는 과정이거든요. 대본을 쓴다는 게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씬리스트를 어떤 대본 쓰기에 포함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대본을 쓸 때 막 어떤 유려한 지문을 쓰고 대사를 쓰고 이런 과정 전에 딱딱딱 나눠서 씬리스트를 가는 게 그 자체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시니스트가 좋은 점은 대본을 이제 씬 순서대로 쓰게 되는데 시니스트는 제가 예를 들어 만약에 뭐 어떤 씬은 좀 조금 더 구상을 해야 된다, 고민을 해야 된다 하면은 비워놨다가 다음 씬을 써도 되고, 네. 그러니까 전체 씬을 한눈에 좀 볼 수 있게끔 하면서 생각나는 것부터 먼저 채워나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냥 바로 대본을 쓰면은 지금 갑자기 막혔을 때 거기서 뭔가 전진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을 텐데 네, 빈 화면만 시니스트를 쓰다 붙들고, 보면 네. 그렇죠. 빈 화면만 붙들고 네. 커서랑 깜빡거리는 커서와 대화를 하죠. 네. 예. 그렇죠. 네, 근데 시니스트는 그 다른 씬을 먼저 채워가면서 전체를 조금씩 그러니까 뭔가 시니스트 약간 그릇 같은 느낌도 들어요. 네. 내가 만약에 뭐 30개의 씬을 쓴다 그러면 30개의 그릇이 있고 네. 먼저 어느 그릇에 먼저 채우는 과정이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저는 사실 씬리스트가 어쨌든 분량은 짧잖아요. 네네. 대본보다 짧으니까요. 그리고 음. 우리가 대본을 볼 때는 어떤 전체적인 느낌보다는 어떤 지문, 대사, 뭐 아까도 말씀드린 동선, 뭐 분위기, 장면화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보니까 아무래도 대본을 한 부 제대로 보자면 시간이 꽤 걸리는데 씬리스트, 그러니까 적당히 메모하듯이 적은 씬리스트는 전체 내용과 어떤 분위기들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짧게 걸려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쨌든 예. 뭐 A4용지를 5페이지, 10페이지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음. 그런 것들을 앞에서부터 쭉 읽어 나가면서 저는 계속해서 어떤 이 한 화의 대본이 어떤 느낌인지 어떤 흐름인지 그리고 이 장면에서 좀 더 강하게 치고 나와야 될지 이 장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은 거 아까 말씀해 주셨던 빈 장면들 있잖아요. 비워놓고 가는 장면들 네네. 어떤 흐름 네. 안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나오면 제일 재밌을까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빨리 읽어보면서 캐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네. 이렇게 한 화의 대본을 이렇게 위에서 올려다보는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네. 볼 수 있는 과정이 씬리스트 같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가 어떤 그 제작사에서는 그냥 시나리오 말고 네네. 씬 리스트를 보내주세요 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이번에 작가님 이 일하는 미팅하는 제작사가 씬리스트 요구하셨다고 들어가지고. 네, 맞아요. 예. 네, 그런 것들 대본 예, 보기 귀찮으신 것 같아요. 예, 제작자님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되게 빠르고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네네. 있는 거잖아요. 대본을 볼 땐 또 다른 네네. 부분을 봐야 되니까 어떤 맞아요. 내용이라든지 밸런스라든지 이 음.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때 네. 씬리스트가 더 유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본을 처음부터 쓰기 시작해버리면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넘어가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 맞아요. 예, 뭐 대본의 앞부분만 힘이 들어간다 혹은 뒤에가 허술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는데 씬리스트 상태에서는 그런 것들을 처음에 전체적으로 잘 내가 이 대본이 어떤 흐름이다라는 걸 잘 확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대본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작가님은 이제 세로 칸은 다 뭐 당연히 씬 넘버가 매겨져 있을 텐데 그 상단의 가로 칸에는 이제 어떤 카테고리가 있나요? 저는 씬리스트를 쓸 때는 그 옛날에는 뭐 엑셀로도 써보고 뭐 네. 그전에는 그냥 한글 파일에 뭐 씬넘버 적고 대본의 축소판 같은 느낌으로 썼는데 요즘에는 많이들 쓰시는 스크리프너로 작업한 지 꽤 됐습니다.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네네. 이렇게
스크리브너 프로그램은 약간 카드 섹션 같은 느낌이잖아요. 카드들이 쭉쭉쭉 네. 늘어져 있고. 네, 그래가지고 저는 뭐 1막, 2막을 나눠서 가든 1, 2, 3막을 나눠서 가든 아니면 그런 거 없이 한 씬에 카드 하나씩 해서 뭐 대충 60개 정도의 카드들을 씬 순서도 이렇게 저렇게 바꿔보고 필요 없는 것들은 네. 빼보고 필요한 씬들은 더 나눠보고 뭐 이렇게 해서 적어서 한눈에 어쨌든 그게 흐름을 좀 파악할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세로에 씬 넘버가 들어간다면은 가로에는 일단 어쨌든 드라마는 계속 동장소들이 반복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로케이션도 중요하고 1차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네. 시제라 그러죠. 그러니까 시간, 네. 날짜의 흐름 같은 것도 씬리스트 상태에서는 확실하게 픽스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네. 당연히 중요한 거는 각 캐릭터별의 어떤 감정선, 플롯의 흐름 그리고 씬리스트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트리트먼트 단계에서 조금 애매하게 지나갔지만 씬리스트에서는 내가 이 씬에 힘을 준다라는 것들 우리가 이렇게 속된 말로 야마씬이라고 그러죠. 이제 커다란 씬들 같은 경우를 특별하게 이제 하이라이트 해놓고 이제 그 씬을 향해서 달려가는 느낌으로 이제 전체 대본을 조금 구성을 하죠.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씬리스트는 뭐 시간, 공간, 그다음 등장인물, 뭐 행위, 동작, 그다음에 대사. 뭐 저 같은 경우는 추가로 비고란을 남겨놔가지고 비고란에는 이 씬 목적, 이 씬을 내가 쓰는 이유, 이 씬에서 뭔가 뭘 더 보여줘야 하나 그런 거를 적는데 또 특별히 작가님 뭐 더 적어두는 노트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메모를 상당히 많이 적어두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서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라든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대사들과 어떤 감정선 흐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이 씬에선 이런 느낌이 나야 한다라는 거 위주로 적어놔요. 그러니까 뭐 아주 쉽게 말하면 무섭게라든지 뭐 누구와 누구의 갈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야 함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메모를 해놓고 뭐 그렇게 하죠. 메모는 많이 활용을 하죠. 씬리스트를 쓸 때 확인할 수 있는 이 씬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계속 확인을 하니까요. 그렇게 메모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씬리스트를 정말 하루 12번도 더 계속해서 앞에서부터 끝에까지 계속 살펴보는 거죠. 어떤 이 극이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인지를 이제 어떤 씬에 내가 어떻게 힘을 줘야 되는지 어떤 씬은 어떻게 가야 될지를 계속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또 하나 씬리스트를 쓰면서 씬리스트 없이는 할 수 없는 게 결국은 분량 문제인데요. 네네. 뭐 시나리오에서도 분량이 중요하지만 이제 연속극 그러니까 시리즈 드라마의 경우는 하나하나의 분량을 잡는 게 이제 항상 모두의 고민이시잖아요. 근데 네. 이제 이것이 몇 씬이 나온다 그리고 대충 몇 개의 사건과 뭐 그런 것들을 트리트먼트 단계에서 조금 애매할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네네. 저번에 트리트먼트 수업할 때도 이제 분량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셨잖아요. 저도 이제 네네. 그거에 대해서 정답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씬으로 다 나누고 씬 리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분량을 잡을 수 있는 단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씬을 나눠보니까 40개밖에 안 된다. 이거 아무리 해도 분량이 안 나올 것 같아. 이러면 이제 좀 더 내가 뒤에 얘기를 끌어오든 뭐 뭘 좀 더 짜든 뭐 다시 마지막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씬리스트를 쓰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콤포저 작곡가가 된 기분? 네. 오선지에다가 악보를 그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악보가 이제 다 칸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눈에 볼 수 있다 보니까 뭔가 이 작가라는 직업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하얀 빈 화면에 그 문장들이나 대사들을 쓰면서 이야기를 채워나가는 그런 걸 많이 상상하실 텐데 사실 그런 것들이 또 정교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마치 악보를 작곡가가 그리듯 씬리스트를 짜는 그 과정이 있는 게 아닌가. 그 또 그 악보를 그릴 때 뭐 포르테 뭐 이런 거 막 쓰잖아요. 여기는 강하게 네, 뭐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걸 체크해 주는 것도 해야 되는구나. 기능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신리스트에 혹시 그러면 각 신마다 어떤 인물이 이 신을 더 끌고 가는가 이런 것도 체크를 하시나요? 등장인물이 여러 명 나온 데서 누가 주도적으로 그 신을 이끄는가의 문제는 그 신이 등장인물이 여러 명 모인 신의 경우에서조차도 어쨌든 그 신에서 어떤 등장인물한테 이 신이 중요한 신이냐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등장인물별로 우리가 대본이 있으면은 등장인물별로 이제 몇 신 어떤 등장인물이 나온다 이런 것들 다 하고 그 씬마다 인물의 감정선들이 뭐 변하거나 생략돼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흐름이 있단 네네. 말이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막 여러 사람들이 모인 씬도 어떤 등장인물이 그 씬에서 어떤 감정선을 가지고 가느냐를 네. 항시 체크를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네. 뭐 등장인물이 두 명이 섞여 있을 수도 있겠고 그러면 그 씬은 뭐 갈등을 할 수도 있겠고 뭐 그렇게 될 텐데 그런 식으로 해서 합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이 뭐 여러 명 있는 씬에서 누가 주도적이냐 뭐 이 질문을 조금 바꿔 말하면은 어떤 네. 등장인물한테 어떤 신의 어떤 감정선을 갖고 가는 등장인물한테 어떤 신이 중요하게 작용하느냐 그리고 어떤 신에서 등장인물과 등장인물들이 서로 갈등하는 거를 드러낼 수 있느냐 이런 거를 미리미리 확실하게 짜놓고 계속 체크를 하죠. 계속 체크를 한다는 것은 물론 이런 거는 트리트먼트에서나 뭐 대본을 그냥 쓸 때도 당연히 그냥은 할 수 있는 과정인 것 같긴 해요.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신리스트를 짜서 이것들을 한다라는 것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밸런스의 문제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장면들이 어디 한 군데 몰려 있거나 뭐 음. 앞부분에 몰려 있거나 뒤에 몰려 있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사실 하다 보면은. 근데 네. 영화든 영화든 드라마의 대본이든 그런 경우는 바람직하진 않거든요. 이제 어떤 큰 씬들,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씬들 혹은 무슨 뭐 그거 외에도 어떤 스케일이 큰 씬들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나와지는 게 좋은데 그런 것들이 어디 한쪽에 몰려있을 가능성이 있고 트리트먼트에서 대본으로 그냥 쓰다 보면 그런 것들이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가 생기는데 씬리스트를 할 때는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명의 등장인물이 모여 있는 씬들 이런 씬들이라든지 혹은 뭐 스케일이 큰 씬들 뭐 액션 씬들도 있을 수 있고 뭐 막 그런 씬들도 있겠죠. 그런 씬들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배치하는 것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뭐 이게 10신에 나왔으면 20신, 30신, 40신, 10신에 한 번씩 혹은 15신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밸런스 있게 어떤 큰 씬들, 감정적으로 큰 씬이든 이제 우리가 뭐 버젯이 많이 들어가는 씬들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극 전체가 전체적으로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는 대본이 될 수 있도록 씬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는 거겠죠.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전체적인 밸런스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만 대본을 썼을 때 정말 빼야 될 씬들이 많은 경우가 많은데 그럼 지금까지 쓴 시간들이 굉장히 아깝잖아요. 네네네. 그 디테일들을 다 만들어놨는데 장면이나 대사를.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정말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 꼭 해야 되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전 궁금한 게 그러면 보통 씬리스트에 있는 내용이 거의 대본으로 그대로 옮겨지나 아니면 또 그 사이에 또 많이 변경이 되시나요, 작가님은? 이게 씬리스트를 우리가 쓰는 제일 중요한 이유 같은데 대본을 쓰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씬리스트를 내가 그렇게 열심히 짜서 열심히 살펴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시 대본으로 옮기면은 뭔가 다시 이전에 씬리스트를 쓰는 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계속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저랑 아까 류가 작가님이 이제 제가 쓴 대본의 씬리스트를 한번 쭉 훑어보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대본은 사실 또 그거랑 많이 또 달라요. 네. 대본에서 수정되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근데 네네.
그러면 씬리스트를 쓰는 필요가 없냐가 아니라 씬리스트를 썼기 때문에 그나마 대본을 썼을 때 튀어나오는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들을 최소한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대본을 쓰면은 내가 트리트먼트를 썼을 때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혹은 내가 이 정도까지 뭐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까지 감정이든 갈등이든 상황이든이 안 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네. 급하게 대본 상황에서 또 수정을 우리가 해줘야겠지만은 음. 씬리스트를 처음 일단 짜놓고 그것들을 계속 살피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잡는 거거든요. 잡아도 대본을 쓰면은 또 문제가 또 나온다. 대본만의 문제들이. 그러니까 씬리스트를 안 쓰면 그 문제가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더 많이 나오고, 네네. 그러면 대본을 엄청나게 고쳐야 돼요. 근데 씬리스트를 고치는 것과 대본을 고치는 것은 시간에서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사실은 네네. 대본을 고칠 때는 우리가 헷갈리기도 하고, 이왕 시간을 들여서 썼던 씬들을 빼거나 수정하는데 시간 낭비가 너무나 많아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가장 큰 거는 분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네. 옮겨놓고 보면은 네, 제가 뭐 예를 들어 뭐 80페이지의 시나리오를 맞춰야지 생각했는데 뭐 어느새 90 몇 페이지가 된다든지. 근데 그럴 때 이제 대본에서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시니스트 쓸 때는 뺄 씬이 하나도 없이 다 쓴 건데, 그걸 대본으로 옮겼을 때 분량이 많이 늘어나면 줄이긴 줄여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떤 걸 빼야 될까, 뭐 그걸 지문을 줄인다고 해도 해결이 되지 않고 뭐 대사를 몇 개 뺀다고 해결되지 않으니 결국엔 씬을 빼야 되는 상황. 네. 그럴 때 가장 난처하더라고요. 예. 저는 그런 수정들을 사실 씬리스트 단계에서 해야 된다고 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뭐 이제 분량 같은 경우도 씬리스트 단계에서 분량을 잡아야지 나중에 대본으로 넘어가서 그걸 잡으려고 그런다면은 해야 될 일이 정말 2배, 3배가 돼버리거든요. 이미 맞아요. 써버렸으니까. 근데 씬리스트 그렇죠. 때는 우리가 뺄 씬들을 빼버리거나 합쳐버리고 생략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대본을 쓸 땐 그 씬리스트에 맞춰서 우리가 흐름으로 맞춰 쓸 수 있는데, 이왕 흐름으로 맞춰서 써버린 대본을 고치려면은 한 씬을 뺀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앞뒤 씬들의 연결도 다시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 씬에 들어갔던 정보들도 여기저기 나눠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정이 훨씬 그쵸. 많아져요. 한 씬을 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씬리스트를 할 때 막 이렇게 씬들을 넣었다 뺐다 해가면서 분량을 최대한 잡는 편입니다. 저는. 결국에는 신리스트를 쓰면서 편집이라는 단계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죠? 편집을 한다는 느낌으로 접근해요. 왜냐면은 이제 저희도 류갈까님이나 저나 다 이제 학교에서 영어 공부를 했고, 이제 그러니까 근데 스크리브너도 약간 편집 느낌이라서 앞뒤 씬 바꾸고 더하거나 빼거나 하기 때문에 저는 스크리브너로 씬리스트를 작업할 때는 뭔가 이렇게 글과 대본을 편집하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